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영상은 이제 ICTK 같은 경우 저도 오늘 계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뭐 이제 수익분 계좌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이제 좀 마이너스로 끝내기는 했습니다. 뒤에 이제 상따했다가 손절치고 뭐 키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늦게 접근했거든요. 계좌에서 이제 좀 빨리 접근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처음 VI 키워드 보고서 좀 접근해가지고 이런 거 뭐 VI 풀릴 때 좀 뭐 매도하고 그렇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따를 했다가 일단 손절을 더 쳐가지고 좀 마이너스예요. 얘는 마이너스로 끝냈는데 ICTK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뭐 상따를 하기는 했었지만 그 뒤에 이제 조금 차트랑 이제 재료 관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얘는 상 가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혹은 상을 가더라도 뒤에 좀 밀릴 가능성이 높겠다.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손절을 쳤고 그거에 대한 어떤 관점들로 갖다 봤는지 자 그래가지고 차트 관점이랑 이제 재료 관점이 있어요. 그리고 뭐 일단 오늘은 재료 관점이 좀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차트랑 이제 재료 관점 이런 거는 뭐 종목별 특성, 종목의 뭐 끼 이런 거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항상 좀 재료도 뉴스도 항상 그 말씀드리죠. 뉴스도 내가 뭔가 이제 제목 키워드 보고서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. 뉴스 제목 보면은 와 이거 괜찮아 해가지고 저도 뭐 이제 좀 매수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사더라도 그 이후에 재료 내용을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됩니다. 다시 보셔야 돼요. 그리고서 이제 뭐 차트 관점 이런 것들이랑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이제 조금 뉴스에 대해서 저는 이 키워드는 꽤 괜찮아 보였어요. 복제 보호 보안 칩으로 뭐 글로벌 특허 노벨상 이렇게 해가지고 뭐 최종 후보 해가지고 뭐 뉴스가 좋으니까 일단 분봉해서 이렇게 좀 쫙 하고 시원하게 튄 것도 있겠죠. 자, 재료가 오늘 이런 키워드였어요. 자, 복제 불가능한 양자암호 보안칩으로 글로벌 특허 노벨상 최종 후보 올랐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뭔가 특허 노벨상이라고 하니까 노벨상 후보 이런 게 이제 얼마 전에 엮였던 게 뭐가 있죠? 문화 관련해가지고 이제 소설가 한강 작가 고 해가지고 노벨상 그거 관련 주들로도 막 예스24 같은 것들 움직임이 있었잖아요. 시장에서 한세 예스24 이런 것들 요 구간이 딱 그 노벨 평화상이 아니죠. 노벨 문학상 해가지고 점상 막 만들고 했잖아요. 즉 노벨상이란 키워드는 꽤 괜찮아요. 그래가지고 저도 이 제목 보고서 양자암호 보안칩으로 글로벌 특허 노벨상 최종 후보 올랐다고 하니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뭐 차트 구간에서도 최근에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다른 양자들이랑 좀 다르게 이런 식의 이제 좀 저점 올리면서 얘는 다른 양자들이랑 좀 따로 놀죠. 엑스게이트 뭐 아니면 뭐 KCS 이런 애들이랑 좀 따로 노는 케이스인데 차트도 이런 저항 구간 18,000원 계속 좀 트라이 하다가 뉴스 붙이고 쫙 하고 올라와요. 그래서 그 재료가 저도 이제 좀 좋아 보여서 접근을 했었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결국 이 종목이 상을 못 닫았어요. 못 닫아서 상을 닫았으면 조금 더 들고 갈 생각도 분명히 있기는 했는데 이제 잘랐던 이유 중에 뭐 당연히 이제 상을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상을 터치해도 깨지고 뭐 그래서 이제 매도한 것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자, 저는 항상 좀 사고 나면 어떤 재료로 갖다가 딱 뉴스 하나가 임팩트가 있어서 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좀 다시 둘러봐요. 왜? 내가 뉴스 꼭 제목만 그냥 보고 땡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. 내용을 잘 봐야 해요. 지금이 특히 시장에서 제목과 내용이 전혀 다른 뭐 상반되는 뭐 연관성 없는 그런 뉴스를 붙이는 경우도 꽤 많아요.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이제 많아요. 뭐 기자분들이 이제 그런 느낌이죠. 그 시장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 조회수가 많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걸 위해서 제목이 막 엄청 휘황찬란한데 내용을 보면은 뭐 가끔 그런 종목도 있거든요. 제목은 막 어쩌고저쩌고 뭐 특허 노벨상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이 기업이 전혀 상관이 없어. 그냥 뭐 특허 노벨상 뭐 해가지고 뭐 이제 선정한다 뭐 제목이 이런 거예요. 그러면은 뭐 들어갔더니 이 종목은 특허 노벨상을 신청할 예정이다. 뭐 신청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케이스도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전혀 제목이랑 내용이 부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돼요. 첫 번째로. 자, 그리고 얘는 내용은 부합은 되더라고요. 들어는 가. 최종 후보 올랐다고 하니까 들어는 간 거죠. 자, 근데 뭔가 노벨상 후보라고 하면은
뭔가 좀 소수해서 안 그래도 이제 그 특허 세계에 특허 기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뭐 한 3인, 최후의 5인, 뭐 이런 식으로 최후의 4인 해가지고 좀 극소수를 생각을 했거든요, 저는. 2025년 글로벌 어워드 뭐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하니까 최종 후보라고 하면은 그래도 막 120 뭐 막 이런 식으로 왔다. 200 뭐 이런 순위는 아닐 거 아니에요. 최소한 뭐 64강 그 위 훨씬 더 적어야겠죠. 뭐 128강 뭐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최종 후보라고 하니까 저는 좀 조금 이 키워드가 애초에 좀 생소했었는데 제목에 이제 노벨 평화 글로벌 특허 노벨상 이러니까 최종 후보면은 별로 안 되겠다. 극소수겠다. 극소수일수록 그만큼 기술력이 부각이 된 것도 있겠죠. 세계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막 많은데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좁혀져 있다면. 근데 내용을 봤더니 780개 기업이 지원을 해요. 지원을 해요.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식재산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뭐 가치를 창출한 중소기업이랑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거기에다가 약 780개의 기관이 지원을 하고 이 중 30개 회사가 최종 후보라고 하니까 숫자가 너무 많죠. 한 뭐 4개 회사 중 1개 뭐 아니면 뭐 최후의 2인 대표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이 두 기업이 진짜 다른 특허들이랑 막 쟁쟁하게 경쟁하고 올라왔구나.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.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. 30개 회사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30분의 1이거든요. 그냥 확률로 생각했을 때 뭐 하나만 뽑는지는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게 이제 노벨상 느낌은 뭐 많이 뽑아도 한둘이겠죠. 그러니까 뭐 한 5개 회사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0개라고 하니까 잠깐만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?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. 우리 막 예를 들면은 막 여우주연상 이런 거 뽑을 때 뭐 해가지고 대충 후보 한 4분 정도 나오잖아요. 보통 매년.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30개 회사는 좀 갸우뚱하더라고요. 그래서 재료를 항상 내용도 같이 보셔야 돼요. 내용도. 그냥 제목은 최종 후보 올랐다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뭔가 수상 받는 그런 뭐 자리라던가 뭐 그런 것은 보통 거르고 걸러가지고 뭐 최후의 1인, 최후의 2인, 최후의 4인 한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내용은 30개예요. 30개 기업. 그러니까 너무 많죠. 30개 중에 또 30분의 1이 되면은 그건 또 좋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 좀 정리를 한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관점인데 재료 관점을 일단 좀 중요는 했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됐든 상을 유지를 못 시키고 깨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. 상을 터치를 했지만 물량을 한번 스르륵 하면서 좀 치우기는 했거든요. 여기서. 근데 결국에는 그 상 닫았을 때 분봉만큼 거래량만큼 비슷하게 매도해서도 쫙 나와버려요. 이런 것도 적은 돈으로 깨질 때랑 이제 많은 돈으로 깨질 때랑 다르거든요. 자, 요거는 이제 그냥 번외인데 상을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뭐 1분봉을 한번 볼까요? 자, 상을 들어갈 때 거래량이 많이 붙어. 그러면은 일단은 이 상한가가 안 깨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. 상 따는 입장에서는. 상 따는 입장에서 상이 안 깨지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깨질 때는 상 들어갈 때 썼던 돈 대비해서 훨씬 적은 게 그나마 다시 닫을 가능성이 있겠죠. 왜? 상을 닫을 때 뭐 이제 뭐 90만 거래량이 터졌는데 깨지고서 그 다음 봉에서 어떻게 터져요? 거의 70만, 80만 비슷하게 터지죠. 큰 차이가 안 나요. 이게 막 요만큼 터진 것도 아니고 큰 차이가 안 나게 터집니다. 그럼 우리가 그냥 이제 거래량으로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뭐 호가까지 보고 뭐 어떤 식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까지 보면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상을 닫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제 터진 거래량만큼 풀리면서 그만큼 그대로 터졌어. 그러면은 걔네들이 누군가 이 종목을 뭐 컨트롤하는 세력이든 뭐든 돈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90만 주 터쳤는데 그대로 한 7, 80만 주 팔면서 깨졌어. 그러면은 이탈했을 가능성도 높아지겠죠. 그래서 상 이렇게 보내고서 보는 포인트가 상한가 잔량이 있습니다. 잔량이 당연히 많을수록 탄탄하고 그 다음에 뭐 잔량이 너무 많으면 이제 험해수일 때도 있기는 해요. 근데 일단은 없는 것보다는 잔량은 무조건 있는 게 좋아요. 매도 심리도 줄여줄 수 있고
그런 걸 보면서 혹시나 나도 사진하고 매수 심리도 더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에요. 잔량은 일단 많으면. 그리고 상이 일단 깨질 때 거래량이 상 들어갈 때 거래량이랑 비교해서 많이 터진다? 그러면은 상 들어갈 때 힘 준 만큼 그대로 또 팔아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좋은 포인트는 아니죠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, 자, 차트 관점으로 가면은 이 종목은 저는 좀 보다가 이 종목이 근데 상을 가도 문제예요. 상을 가도 문제예요. 일단 상을 못 땄기도 했는데 상을 가도 문제인 게, 자, 얘가 상을 가면 어때요? 이 노란색이 저는 상한가 그냥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, 상을 가면은 어때요? 다음날 갭이 많이 안 떠요. 갭이 안 뜨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때도 상 가고 갭이 뭐 1.99% 뭐 어찌됐든 좀 수익 날 수는 있죠. 1, 2%면은. 근데 갭이 많이 안 떠요. 여기서는 오히려 갭 하락을 했다가 뒤에 올려버립니다.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신규 상장을 하고 상한가가 이제 3번이 있었는데 3번 다 다음날 갭이 1% 혹은 2%를 넘긴 적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상을 가더라도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종목인 거죠.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관점들로 갖다가 저도 이제 뭐 좀 순간적으로 좋아 보여가지고 뭐 접근해가지고 수익 본 것도 있고, 뒤에 이제 좀 상따했다가 손절치기도 했고,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이기는 한데, 이제 그게 그냥 이거 재료 좋아 보이니까 상따했는데 풀려도 이거 재료 좋으니까 다시 무조건 상 받을 거야 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맞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하더라도 내가 상따를 하더라도 혹은 잘 들고 있어, 밑에서 잘 샀더라도 재료를 항상 뒤에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습관. 별거 아니지만 엄청 중요하거든요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재료가 오늘 정말 임팩트가 있는가, 시장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이 재료를 보고 이건 정말 베스트 재료다 하면서 뭐 시장가로 따라 붙으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 정도의 재료일까. 근데 봤더니 30개 회사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요즘은 가짜뉴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뉴스를 꼭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. 이거는 꼭 습관화를 시키는 게 좋기는 합니다. 주식시장을 매매를 할 거라면은 그냥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, 이제 옛날 비해가지고 분명히 코로나 전 좀 된 것 같아요.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그 뉴스들이 진짜 막 그냥 제목이랑 내용이 완전 다른 건 정말 드물었거든요. 그런 기자분들은 이제 좀 욕 많이 먹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인물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놨었는데,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냥 제목이랑 내용이 따로 노는 뉴스들도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뭐 이제 가짜뉴스라던가.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문제 되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. 어차피 내 돈 내가 투자하는 거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, 사회에서. 그렇기 때문에 제목 보고 접근을 했더라도 뒤에 재료, 내용들, 뉴스 제목이랑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가? 혹은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정반대로 제목은 그냥 그런데 내용에 좀 노다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거 내용이 꽤 괜찮은데? 이거는 왜 이 내용을 제목에 안 붙였지? 그러면은 한 2번, 3번 뉴스 붙이다가 좋은 키워드 그 문장을 제목에다 붙이면서 뒤에 시세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. 근데 조금 드물기는 하죠. 그래가지고 이런 관점은 조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